제가 강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제 나름의 대사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상황도 있고. 그렇죠. 네. 강연은 딱 이 스토리가 있죠, 그래도. 근데 제가 유튜브 한지 한 1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제가 뭘 알았냐면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 말을 하거나 잘하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초반에 그 모습 그대로를 촬영해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방송을 해도 어색하구만.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강의 외에는 다 어색한 것 같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방송인처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예, 오늘은 세운상가에 가서 LP판을 사고 테이블 사고 뭐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사실 난 정확하게 말하면 난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 난 내가 되고 싶어. 그냥 최종적 승인을 내리는 것이 돈이 돼서는 안 돼라는 말인 것 같아. 이건 지극히 내 경우. 응? 지극히 그 유튜버가 되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삶의 주도권을 유튜버로서 주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중심을 나에게 갖고 오고 싶지. 여기 이 카메라로 갖고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 안에 무엇도 나에게 주문을 하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살짝 MC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또 내가 또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나마 또 다행인 게 첫 출연자이신 분이 또 여성이고, 또 제가 여성을 또 조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미인이면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면 안 되지. 아직- 존댓말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저 미인형이라고요. 무서운 형이겠죠. 무서운 동네 형 같네요.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제 동갑 친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홍지민 배우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옥 TV에 출연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옥 TV를 구독하는 구독자 입장에서 여기를 출연한다는 건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연을 하고 뭐 한 몇 년 정도 보셨어요? 제가 한 8년 정도 됐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각 분야의 장인들을 만나서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왜 계속 미루어졌냐면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의외. 그러니까 강연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김창옥이라는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는 생각이랑 너무 반대고 너무 낯을 가리고 너무 쑥스러워하고 이래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 모습들이. 홍지민 배우가 이제 홍지민 TV라는 걸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촬영 전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죠. 치열하게. 진짜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컨셉을 잡아서 촬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친구니까 그냥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고, 이제 형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질문,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조그만한 저의 의견,
뭐 이런 거를 그런 걸 그냥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형식 특별히 없어도 그걸 솔직히 뭐 물어봐주고 또 이제 얼마 해보니까 지금 한지 얼마 됐죠? 지금 한 달, 여보 얼마 됐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몇 명이 보고? 됐나.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몇 명이.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 설레는 마음으로. 난 설레는 마음으로. 참 밝으시고 긍정적이고 좋다. 난 설레는 마음으로 몇 명이 들었을까 오늘 이렇게 어머 웬일이야 너무 많이 늘었네. 그래도 한 명 늘었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근데 나는 유튜브 하면서 사실 처음에 유튜브 시작을 못 해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진짜 내 노래 가사에 또 있어요. 생각만 많은 나 고민만 많은 나 맨날 난 제자리.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편집은 누가 해주며 뭐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때 여행 갔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업체랑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렇게 예능 프로처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컨텐츠를 뭘 하면 좋은 건지 막 계속 그리고 조언도 진짜 저한테 많이 해주셨고 근데 결론은 딱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기는 해요. 이게 뭐예요? 트리즈 기법이라고 제주도에 있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보로맛 대표, 보로맛 대표가 이종인 대표의 그 트리즈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번 의심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럼 홍지민이 유튜브를 하고는 싶은데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편집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편집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럼 편집을 업체를 할 것이냐? 편집을 해주는 사람을 고용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고용을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로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고정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어렵고 뭐 이러저러한 게 편집이 가장 큰 문제였어. 근데 이 트리즈 기법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없애버려라. 문제를 없애버려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야 생각보다 심플하잖아. 유튜브를 하고는 싶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조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편집이 문제다. 그러면 좋았어. 편집을 안 하겠어. 편집을 안 하고 난 통으로 찍어서 올려버리겠어. 이렇게 결론이 나서 좋았어.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셀카로 찍어서 올리겠어 하고 시작된 게 첫 유튜브가 말도 안 되게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갓김치에 라면 먹는 거를 올렸어요. 그게 유튜브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3분을 혼자 라면을 먹는 거야. 갓김치를 딱 먹는데 갓김치 너무 길어. 이거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뭘 잘라 이렇게 봐라. 너무 맛있어. 말 한마디도. 그게 조회수가 지금 1300인가 제일 높아요. 홍지민 TV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김창옥 TV처럼 1년 3개월 만에 21만이요? 아, 너무 부럽다. 21만이 되는 쾌거를 맛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 알려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살면서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제가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뭐냐?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처럼 무시 무엇이 중원디. 중원디예요? 무시 중원디. 무시 중원디. 음. 그리고 거기 무시 중원디에 또 다른 똑같은 문맥이 뭐냐면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다른 말로는 무엇이 중원디. 자,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면 현혹이 돼요. 그렇잖아요.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 모르게 돼요. 근데 만약에 대학도 그렇잖아요. 전공 필수가 있어요. 전공 선택이 있어요. 교양 필수가 있어요. 교양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면 전공 필수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잡을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평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자, 내 마음이 편안한 거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와 너가 사이가 좋은 걸 평화라고 해요. 평화. 제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 그러니까 평안한 거더라고요.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음.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파도가 많아. 그게 고민이든 근심이든 욕망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생명력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지. 만족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제 경우에는 아, 나는 내 마음이 좀 평안한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언제 내 마음이 안 좋아지나 요걸 봤어요. 네? 언제 이 평안이 깨지나. 언제 깨져요? 구독자 수를 하루에 여러 번 확인할 때 깨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확인해봤겠어요. 네? 나랑 반대네. 네. 완전히. 그리고 나랑 같이 비슷한 업종에서 시작했던 분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분들은 현재 몇 만인가를 비교해봐요. 제가. 네. 생각보다 네.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아요. 예, 안 하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 생각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생각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게 마치 주식 그 도표처럼 그러게. 구독자 그리고 뭐 멤버십 몇 명 가입했나 그리고 뭐 댓글이 몇 개 달렸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유튜버 중에 좀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막 서치를 해요. 진짜 열심히시네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더라고요. 그걸 딱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몸에 감이 오는 거예요. 노래도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에 감으로. 예. 내가 그 감을 딱 킵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감이 좋은 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일단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안 좋은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게 아무리 20만이 됐든 뭐 100만이 되고 그럼 200만이 됐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4천만 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또 더 하고 싶은 컨텐츠가 또 생기고 그렇지, 그렇지. 또 그럼 뭐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조율도 해야 되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제가 마음에서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정해놓고 딱 웬만하면 그때만 확인을 하자. 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는 되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강의가 지금 90%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왜냐면 보통 2달 전에 맞아요. 일정이 잡히는데 맞아요. 뭐 지금 2달 두고 봐서도 안 잡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 제가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근데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찾아가는 건데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려고 싶고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숫자는 정해진 때만 좀 내가 보고 확인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살아가자. 그치. 네. 너무 이거에 이렇게 그게 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너무 의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유튜브 이거 시작할 때 그 차우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유튜브는 사랑이다. 지민아, 유튜브는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맞아. 유튜브는 사랑이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생각했는데 되게 의외네요. 흐름이 참 좋지는 않네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무덤. 괜찮아요. 우리는 편집이 있으니까. 제가 남들한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은 제가 잘 못했거나 제가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거나 그런 말들을 저는 주로 말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 강의는 듣고 되게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의 강의는 전반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많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꽤 있거든요. 그죠. 네. 저도 네. 마찬가지. 요즘은 성직자가 위로해도 위로 잘 안 받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면 안 먹혀요, 그 성직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근데 무엇이 종교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제가 세상에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기보다도요. 제가 되게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위로를, 그 격려를, 그 인정을. 근데 내가 너무 쑥스럽고 너무 어색함이 많으니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내가 말을 하면서 사실 진심으로 말한다는 건 제일 먼저 듣는 건 자기거든. 공감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여성분들도 살 뺄 때 빼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빼야 되겠다. 그 말 안 하고 되잖아요, 그냥. 아니 네? 저는 이 살 얘기 말고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이제 뮤지컬 연차 높으니까 사실 후배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후배들이 고민 상담을 할 때 정말 주옥 같은 너무 멋있는 문구와 이런 걸 후배들한테 해주죠. 그리고 치열업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진짜 힘이 되게끔 해주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 진심인 건 맞아요. 진심이죠. 당연히 진심. 왜냐면 제 마음에서 다 경험한 것만 말하고 그쵸.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게 다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때로는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내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위로를 받고 싶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고,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칭찬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칭찬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격려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홍지민 씨한테 유튜브는 사랑이다. 사실 그 말은 저한테 계속 제가 주문하는 말인 것 같아요. 차오가 유튜브는 이거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는 있는데 사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네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라고 저한테 다시 물을 뿐이에요. 너는 굳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사업이 중요하니 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니? 굳이 따진다면. 근데 제 선택은 그래 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그런 평안을 지키려면 숫자에서 너무 얽매이면 안 돼.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냐면 숫자의 얽매이잖아요. 그럼 평안이 깨져요. 저는 노래할 때 그랬거든요. 노래가 언제 안 되냐면요. 노래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 가면 노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마음이 어.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연하다가 제가 대중 강연을 처음 하는 무렵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연수원을 가다가 연수원이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연수원의 그 시골에 들풀이 이렇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요. 아 오늘은 강의가 잘 되겠다. 오케이. 무슨 그, 얘기야? 그 들풀이 보였다는 것은 조그마한 그 민들레 같은 게 보였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지금. 마음이 지금 평온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온하지가 않으면 그런 들풀들이 보일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공감해요. 그러면 그날 강연은 상대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노래가 잘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콩쿠르에 우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좋은 꿈 꾸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어제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했는데 대상을 받았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될 줄 알았어! 이런 사람 없어요. 없지. 입시 때도 똑같아요. 성악가 입시 때 그래요. 딱 연습실 안에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꼭 다 떨어져. 나중에 보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이런 애들은 나중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붙어 있냐? 그냥 연습실에서 이렇게 앞보고는 애들. 그래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면서 이렇게 뭐 이런 애들. 근데 이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준비가 다 된 애들. 쓸데없는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맞아. 고요히 있다가 평상시대로 있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강의 초반에 500명이나 이런 거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느 날 느꼈어요. 기도는 끝나고 해라. 큰 무대 앞두고 주접 떨지 말고 큰 무대 앞두고는 평상시 네 호흡으로 좀 있어. 그냥 너의 가장 내추럴한 네 호흡으로. 그냥 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다면 그냥 이렇게 있어. 너 평상시에 네 호흡이 언제 편해? 카톡 할 때 편해? 그럼 카톡을 하다 보면 카톡 하다가 이렇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카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너의 평안한 그거를 아주 가지고 일상한 평안한 그 평안 사람이 인간이 아주 일상으로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공간에 아우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평안하니까 공간이 생겨요. 근데 평안하지 않으면 공간이 찌그러들어. 그럼 공간이 찌그러들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푸시하다 보면 결국 다치거나 노래가 되게 잘 안 되거나 길다 보면 그럼 또 이제 안 돼. 안 되면 당황해서 더 밀어. 더 밀다 보면 더 안 돼. 더 안 돼. 그치. 그럼 또 악순환. 기분이 들어. 기분이 들은 걸 또 티내지 않아야 되니까 또 그 감정을 받았다가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무대에서 많이 경험해 봤으니. 악순환이지. 네, 그러니 그냥 기도도 끝나고 해라. 무대가 다 끝나고 그때 고맙다고 기도를 하든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하고 큰 무대에 오르기 전에 평안하게 있다 가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과를 가장 잘 내냐? 평안할 때. 그러니 유튜브도 해보니 내가 유튜버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홍지민이? 딱. 아니 저는 맞아요. 막 이렇게 숫자 보면서 막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막 여기를 제가 진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관객들하고 좋은 에너지를 계속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 자체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자꾸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서로 주고받고 이런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계속 다짐하는 거예요. 무언으로. 창호가 이걸 왜 하려고 하니? 유튜버가 되지 마라. 김창욱이 되라. 그쵸. 김창욱이 되고 유튜버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나중에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건 유튜버가 되는 건데 이게 말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네가 가져가야 된다. 유튜브에게 뺏기면 안 된다.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현혹. 무엇이 주문이야? 무엇이 주문인데, 그치? 무엇이 너무 주문이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유튜브가 주문이야? 너가 주어다. 너가 주어니까 너가 너에게서 그 중심을 뺏기면 너는 평안이 없어진다. 그치. 평안이 없어지면 너 뭐든 일이든 잘 못한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까지 확인 안 했는데 새로 PD가 왔는데 그 PD가 뭔 기업에서 보내주는 거 그 저기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막 계속 아침 저녁으로 퇴근도 없어요. 12시에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에 너무 제가 민감해져. 원래 그런 마음이 있던 걸 이제 이렇게 발화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PD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네. 어렵다. 근데 관리 안 하는 거는 방치거든요. 그럼 사실 방치하면은 유튜브가 계속 연속성이 되긴 어려워요. 네. 근데 그 연속성을 밟아가려면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 그러면 홍재민 TV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제 코가 석지 않은 상태고 제가 지금 집착해가지고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은 상태여서 각자 가야죠. 인생 각계 전투예요. 내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집착하기 전에 저한테 해줬던 그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지민아 유튜브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게 너의 그 어떤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가족들이 있으니까 애기들 그런 어떤 추억의 추억이라고 앨범, 생각해라. 추억의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분이 너무 다 하셨네요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네. 다 하셨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추억의 스토리를 보는 그런 어떤 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는 또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관객들하고 이렇게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너무 좋고. 근데 그분은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분에게 지금 네, 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 네.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못하니까 편집도 또 너무 이렇게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쉽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된다. 쉽게 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업체랑 막 해가지고 막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형님이 좀 해서 같이 해서 아이들 추억도 담고 나의 그것도 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튜브는 사랑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떻게 제주도에 계시냐고.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분 한번 뵙고 싶네요. 네, 그분을 뵈러 왔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마음이 요동치고 숫자에 집착하며 그분이 계시네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면 저는 네. 홍지민 TV는 예전에 저에게 그런 아주 좋은 명언을 해주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겠죠? 아니 이게 마음이라는 게 계속 그 노선을 벗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하고 있고 구독자가 저는 진짜 한 명이 올라도 너무 와 대박 한 명 올랐다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마음이 퇴색돼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계속 왜 안 올라 왜 짜증나 뭐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또 사람이니까. 맞아요. 지금 그대로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에 길을 나르는 애달픈 마음. 애달픈 마음이네요, 정말. 좀 안 돼도 자꾸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처음에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나는 과연 유튜브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컨텐츠를 정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려면. 근데 컨텐츠를 정할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나? 그 고민을 해봤어요. 돈? 근데 그 절대 아니야. 이건 정말 절대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분이시니까 아시죠, 있잖아요. 여성분이 남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 제가 무슨 목적과 의도인지 얼추 안다고. 그럼 알 수 있죠. 뭐 그냥 오늘 클럽에서 그냥 하루 재미있게 놀라고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인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미래를 함께 하려고 나한테 다가오는 남자인지 그걸 알잖아요. 알죠. 네. 안다. 미디어 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이걸 하는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그거를 모르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이 작은 걸로 봐도 저 사람이 왜 이걸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왜 하는지를 안다.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더 다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모든 세상 분야가 전 다 그렇다고. 맞아요. 안다. 고객이 알고, 관객이 알고, 상대가 알고.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뻔하고 재미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쇼담을 내야 된다.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오늘 뭐 저기 홍지민 씨 원래는 그러려고 했어요. 그냥 김창옥과 친구들을 해서 제가 제 친구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러다가 또 뭐 장인어른이라고 세상에 그래도 10년, 20년 한 분야의 장인인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뭐 그렇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깔끔하게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너무 네. 저기요, 저한테 설명해 준 거랑 너무 반대지 않나요? 저한테는 뭐가 갖춰지고 달구지가는 소리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충고를 안 해놓고 물깃는 아가씨 모습이 저기요, 딴짓 하지 마시고요. 게스트 초대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모양나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해서 계속 이렇게 외부 손님을 모신 게 계속 오늘 처음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저랑 얘기할 때 그 레슨을 받는 뭐 이런 코너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때까지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제가 처음이라고.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꼬를 텄으니 뭐를 갖추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한번 들이댑시다. 동의합니다. 그럼요. 아니 갖추고 아니, 안 그래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못한 걸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막 갖추고 하려고 하고 시스템 갖추려면 돈도 들고 그러니까. 근데 나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고 그래.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PD님이 갖고 온 건 지금 핸드폰 2대예요. 우리가 더 장비가 나아 보니까. 그래 저건 또 모니터도 있고 그래 우리 저거 비싼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해서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것만 되면 요일당 하시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지금 그대로. 요일당 하시고 하다 보면 조율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트리지 기법을 써서 편집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신랑이
편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 넣는 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약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데 약간 우리 신랑이 힘들어하고 약간 지치려고 할 때쯤에 누가 또 나왔어요? 갑자기 저랑 같이 공연하던 오세준 오빠라고 있는데 배우예요. 배우고 동서대 교수님이고. 근데 갑자기 그 오빠가 내가 혼자 막 극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앵글로 자꾸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제 기계 잘 못 만지는데 막 하니까 오빠가 맞아요. 너무 만스러운지 지민아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오빠가 편집을 잘하시는 오빠인 거예요. 갑자기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형은 한 달 해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있는 그 김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김 선생님의 김 선생님 얘기를 듣고 강연을 나도 김창옥 TV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김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그 강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렵지만 시작해라. 두려워하면서 시작해라 하셨잖아요, 김 선생님. 사실은 그 말이 나도 되게 많이 와닿아요. 자꾸 고민만 하니까 시작 못하고 그치.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아내가 그냥 확 지른 거예요. 그 영상을 하나를. 맞아, 내가 이제 불을 붙인 거지 그냥. 그러고 나니까 수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하잖아요 사람이. 사고를 내가 치고 뒷수습은 우리 남편님께서 어쩔 수 해주시고. 없으니까 이제 또 막 차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의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뭐 주식 정보나 로또나 뭐 이런 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나한테 가서 야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 힘들지? 내가 너 밥 사줄게. 이런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말 듣고 나도 처음에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되게 못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주식 정보 알려주고 야 이 종목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몇 배 올라. 언제 복권 사. 그럼 너 돈 많이 벌 거야. 그럼 인생 바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되게 이렇게 확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서 사실은 그 한 살 어린 동생이지만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맞아. 그래서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의 친구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나 생겼구나. 이 사람하고 뭔가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일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뭔가를 시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제주도 어디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옥 TV를 처음으로 찾아주신 제 모든 이 미숙함과 어색함의 첫 손님, 우리 친구이자 우리 배우 홍지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TV 사랑입니다. 김창옥 TV는 사랑입니다. 홍지민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hey,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This is everything.